자, 제가 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인스코비를 제가 지금 방송에서 총 오늘 또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틀어드릴 건데요. 제가 월요일 날 다녀왔어요. 월요일 날 다녀와서 우리 PD님들이 부랴부랴 편집을 다 하셔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지난번에는 그 아피메즈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유통사업부 얘기를 하나씩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시계하고 화장품 쪽이랑 그다음에 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랑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인스코비에 대한 미래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스코비 주 매출을 담당하는 프리텔레콤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요. 우선은 인스코비 유통사업부 간 얘기부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스코비 유통사업부를 조금 탐방을 왔어요. 화장품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씩 조금 소개를 다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최고의 인기 상품들, 화장품들, FZ7 들어간 더미코스, 그 다음에 비플라스틱, 요즘 TV 많이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새로 기사 나왔던 바이오메디카 제품, 신제품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요 시계, 네, 제가 좀 차고 있는데 요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응답 시리즈에 나왔던 그 시계, 요 시계 제품들이 있고요. 이전에 한독이나 돌핀 시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런 제품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요건 제가 다음에 좀 촬영을 할까 하는데 자회사 셀로메드 제품들이에요. 네, 뭐 관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런 유통사 관련해서 하나하나 볼 거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도 있는데 가서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시계 하시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돌고래 그림이 있었던 시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에 이제 케이블에서 응답 시리즈로서 이제 방송 드라마 했었던 거기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인스코비 제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시계라는 브랜드가 어찌 보면은 해외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나마 인스코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시계 브랜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시계 사업부 얘기부터 한번 영상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보고 오도록 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사업부의 핵심 사업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유통본부의 남승현 본부장님 모시고 우선은 시계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계가 굉장히 좀 많은데 요즘 시계 뭐 내용들 제가 이전에 좀 찾던 시계예요. 네, 저희 어릴 때 돌핀, 찾던 네, 돌핀 차고 시계도 계시네요.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독 시계 네,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이제 보면은 저희 그 5가지 납품하는 브랜드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제품들이랑 요즘에 시계 유통 사업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그 한독 시계는 4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대표 국산 시계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고 계신 돌핀 브랜드는 우리나라 전자시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전에 80년대를 다룬 그 TV 방송에도 네. 레트로 제품으로 나왔던 그런 유명한 시계입니다. 또 저희가 대한민국 공군 그 에어쇼단의 브랜드인 블랙 이글스 브랜드를 차용해서 만든 이 블랙 이글스 브랜드도 있고요. 이 굉장히 요거는 제품은 저도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가격도 상당히 좀 나가는 제품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요즘 많이 좀 나가고 있을까요? 예, 공군 에어쇼단 그 브랜드를 저희가 라이센스한 네, 거기 네. 때문에 주로 이제 에어쇼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그 블랙 이글스를 네. 좋아하는 그런 팬들한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아주 고급 시계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돌핀의 이제 네, 네, 이 그 제품. 자매 브랜드인 벨루가라는 벨루가. 브랜드 있습니다. 예, 벨루가 역시도 돌핀처럼 이제 돌고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아티스트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이렇게 아티스트 작품 시계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파클링 워치라고 해서 그 유명한 그 장신구 브랜드하고 코워크를 해가지고 이 주얼리
브랜드 형태로 돼 있는 이런 시계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좀 그래도 괜찮게 가격이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딘이라는 저희 이제 예물시계 브랜드도 있고요. 이렇게 5개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시계 사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완전 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사양 산업 느낌으로 좀 많이 그렇게 돼 와닿긴 있죠. 하고 네, 네. 해외 브랜드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매출 확대가 느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좀 바뀔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통적인 시계 네. 사업은 사실 좀 정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의 여러 사업 중에 한 주축인 네. 바이오 헬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아하.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 아, 형태로 네.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진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차고 있는 시계인데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이 네, 네, 있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인체의 그런 신호들을 진단을 해서 이 시계를 통해서 그 의료기관으로 보내진다든지 이런 식의 그 건강과 관련된 그 헬스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시제품들은 현재 뭐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머지않은 시기에 저희 자회사 이런 진단 쪽 관련되는 자회사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어떤 진단 솔루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로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보다 또 내년도 계속 좋아지겠죠? 네. 저희 회사의 그 바이오 사업의 성장 확대와 함께 시계 사업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 시계가 회사의 매출을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코비의 고마운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전의 시계 브랜드인 뭐 한독이나 이제 뭐 돌핀 같은 경우를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코비가 아니었으면은 보지도 못했을 잊혀져 버릴 그런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사에서 사실 크게 매출을 올려주지 못함에도 이끌고 가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홈쇼핑에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뭐 쇼호스트들 나오셔가지고 인스코비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완판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써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엄마 되게 좋아하시고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잘 제품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쪽은 잘 모르겠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게 계속 완판이고 또 새롭게 브랜드 출시한 바이오 메디카도 5월부터 해서 또 판매가 될 거라는 또 기사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정말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업부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사업부인데 헬스앤뷰티 사업부에 김고은 팀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스코비 화장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좀 실적이 기대 잘 이상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난리 났는데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네, 뭐 아무래도 실적이 뭐 매진이다, 완판이다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실적이 좀 매출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써봤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아줌마. 뭐 아직 뭐 또 그쪽이긴 하지만 네, 네, 어찌됐든 그리고 대치동 뭐 저희 사우나 아이템. 뭐 장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자, 우선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오래된 순서대로 하자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미코스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미코스. 일단 저희가 인스코비 뷰티 사업이 일단 그렇게 오래된 연도는 아니에요.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네네. 더미코스를 이제 런칭을 좀 했고요. 그 후에 2020년도에 비플라스티,
그리고 2021년 이제 바이오 메디카 이렇게 런칭을 할 순서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인스코비는 바이오 자회사가 네. 두 곳이나 그것도 네, 네, 연도가 굉장히 연역이 오래된 네. 바이오 자회사가 두 곳이나 있어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생산한 그 특허 성분들이 있어요. 더미코스는 FGF7이라는 그 단백질 네, 네. 한번 볼까요? 성장 인자. 네. 네, 이 제품. 네. 이 FGF7은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거든요. 그래서 피부 진피 안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성장하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이오 자회사 셀루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벌독 성분이 이제 중심이 된 비플라스틴은 비플라스틱. 네네 아피메즈라는 그 벌독만 40년 이상 연구한 그 연혁의 그 자회사에서 연구한 벌독 성분으로 만든 제품인지라 효능은 당연히 말할 수 없이 좋고요.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홈쇼핑 같은 데서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비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잘은 모르지만 농도에 따라서 바르는 것도 달라지고 막 네.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긴 한데 다 좋아지는 것 같고 또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도 못 봤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이걸 오늘 기사가 나갔어요, 제품이. 자,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요즘에 새로 나온 거예요. 오늘 기사 나왔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메디카라고 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바이오 메디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의약품스러운 의약품스러운? 그 의약품 효과가 나는 의약품. 저희가 이제 컨셉이 약간 좀 화장품이긴 하지만 의약품만한 효과를 준다가 저희 컨셉이고요. 사실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DNA 100, TGF 베타1 세럼이라는 네. 것은 저희가 이제 이런 성장 인자 성분들이 피부 DNA와 100% 일치하는 성분들이에요. 예, 그만큼 피부와 가장 동일한. 그래서 저희끼리는 네. 인공 피부를 입힌 것 같다.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TGF 베타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네, 잘 모릅니다. 네, TGF라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밍이 된다. 아하. 그러면 이제 진피에 갔을 땐 진피 성분들과 그리고 상피 세포 EGF 네, 같은 네. 데 들어갔을 땐 또 EGF 같은 아. 효능을 내면서 진피와 상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장을 해주는 트랜스포밍이 되는 성분이에요. 요 바이오 메디카 제품이 네. 기사도 나가고 해서 출시가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효능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5월에 네, 5월에. 저희 바이오 메디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 TGF 베타로 된 성분이 한국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게 인체와 100% 동일한 인자잖아요. 저희가 오랜 연구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저희가 뛰어나다는 걸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바이오메디카는 또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부터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걸까요? 5월에 판매가 되면 아무래도 6월부터 6월부터. 잡히겠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2분기에 조금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엔 또 대박 행진 또 이것도 홈쇼핑으로 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유명 쇼호스트와 계약을 네, 했고요.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우리 김고은 팀장님 제가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전체적인 이 인스컵의 흐름, 매출 확대가 좀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여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단 홈쇼핑으로 자리를 잡은 지 지금 2년이 됐고 3년 차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레퍼런스를 쌓아서 네, 네. 지금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변을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쪽에만 말씀드리는 건데 코러레이즈라고 바이오 쿠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바이오 쿠션이 뭔가요? 이 특허 성분을 이용한 메이크업 제품인데 바이오 메이크업을 저희가 선두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처음 들어봐요. 네, FGF 성분을 사용한 바이오 쿠션.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 안에서도 피부 관리가 된다는 게 저희 컨셉이고요. 이것도 새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5월 아. 18일 날 저희가 런칭 예정이고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가요? 이쪽에다 네. 네네네. 저희가 코랄에이즈라고 저희가 이쪽 제품부터 수출 그리고 약간 저희가 다 고가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금- 좀 들어봐 주세요. 되게 이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금 없어요. 이거 일단 밖에 이제 케이스인데 제품은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제품 자체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잘 팔릴 것 같은데 되게. 네, 저희 엄청 기대하고 있는. 잘 팔릴 것 같은데 되게. 이게 또 매출 확대에 좀 큰 획을 긋지 않을까? 한 몇만 원 정도 더 비쌀까요 혹시? 그래서 아니 이쪽부터는 조금 저렴한. 저렴한. 좀 그렇죠. 저가. 예. 왜냐하면 인스코비 화장품이 워낙에 고가예요. 유명 화장품들 가격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 그만큼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완판이거든요 계속. 근데 이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주면서 우리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좀 네, 그런 네, 생각이 그래서 좀 드네요. 소비자층도 좀 더 많이 네, 네.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선에서도 고객들한테 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고객님들한테 다가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화장품 쪽의 매출은 얼마나 신장할까요? 제 생각에는 많게는 5배, 5배? 네, 적게는 3배, 그 정도인가요? 3배 이상은 확실히 벌써 이미 상반기에 네. 완판되면서 벌써 좀 각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상반기에 작년 매출 실적은 돌파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 이미 뭐 홈쇼핑 예약된 게 네, 네,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화장품이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배 이상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회사가 유통사업부가 크게 성장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좀 많은 기대가 되는데 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인스코비 위해서. 이제 시작한 그렇죠. 뷰티 회사지만 제품력은 그 어떤 연역을 가진 회사보다도 뛰어나니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스코비 우리 김고은 팀장님 만나 뵙고요. 다음은 또 다른 유통사업부 만나 뵙고 또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 그렇죠? 뭐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여드렸던 거고 기업 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스코비 화장품 자체가 진짜 워낙에 고가예요. 고가고 홈페이지 가서 보셔도 되시겠지만 진짜 뭐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이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까지 갑니다. 홈쇼핑에서도 묶음으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파는데 완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고 저도 얘기 들은 게 이제 뭐 많게는 5배 화장품의 신장이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게는 2배 이상의 3배까지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인스코비의 이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지금은 홈쇼핑에 국한되어 있지만 좀 오프라인 쪽으로 온라인을 지나고 오프라인으로 나가게 된다면 더 많은 매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또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 포인트는 또 중요한 게 인스코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인데요. AMI 사업이라고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한국전력에 꾸준하게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회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업부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에 오정은 상무님 모시고 자세하게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 인스코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부인데요. 예. 좀 어떤 사업부인지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는 그 한전 그 전력량계에 대한 원격 검침을 한전에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회사로서 내용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한전 계량기에 대해서 그 원격 검침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한전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기 1차 그리고
2, 3, 4차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전에서 이제 많이 좀 제품을 공급하고 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작년에는 조금 조용했잖아요. 저희가 4차 시스템을 납품한 이후에 지금 현재 한전에서 KDCU라는 시스템을 현재 기획하고 개발 진행 중인데 저희도 지금 4차 KDCU 4차 이후 KDCU 쪽에 저희도 모뎀을 현재 납품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향후 지금 개발하고 있는 AMI 2.0이라는 시스템에 저희가 PLC 모뎀뿐만 아니라 와이선이라는 그 모뎀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확실히 좀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잡힐까요? 예, 우선 KDC 쪽에 저희가 모뎀을 제공함으로써 약간의 그 매출 기대도 예상되고 있고요. AMI 2.0이 되면 저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계량기에 와이선 모뎀이 다 탑재됨으로써 저희가 많은 그 매출 기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MI 2.0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그거 예.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AMI 2.0은 기존의 그 AMI 1.0에서는 그 계량기에 보안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하. 예, 한전이 이제는 그 계량기 안에 KCMVP라는 보안 모듈을 장착해서 계량기부터 시스템 전반적인 그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AMI 2.0 사업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년도에도 기대가 될까요? 한 2년 정도 보고 한번 AMI 사업을 본다면 AMI 2.0 사업이 제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성장이 많이 기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무님 혹시 한전에서 뭐 올해 뭐 한 그래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좀 수주가 이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KDCU는 그 조만간에 그 수주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MI 2.0은 올 하반기에 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네네. 내년 정도에 아마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성장성이 그래도 최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 이상 가능할까요? 뭐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예. 상무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가 사실 인스코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한전에서 수주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 다 이제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뭐 기사로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좀 매출이 좀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슈 여기서 이제 처음 공개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인스코비의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AMI 사업 관련해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이슈를 잡고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전기차에서도 기술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으로 아직은 뭐 시제품이고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인데요. 좀 관련된 제품 가운데서 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도 제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상형 수석님 모시고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수석님 여기 보면은 좀 전기차 관련된 좀 이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하얀 조그마한 박스가 네.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충전기가 이제 보통 보면 전기차 쪽에는 AC 충전기하고 DC 충전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하는 그 용량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AC 충전기는 이제 속도가 느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들 하시는 완속 충전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네. 이제 그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AC로 충전이 안 됩니다. 네, 자동차 안에 있는 OBC라고 하는 그 충전기가 이제 차 속에 존재를 하는데 그 용량을 갖다 이제 넘어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제 네. AC 충전기를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올 연말에서 내년 초쯤에 이제 제품으로 출시를 돼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C 충전기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충전기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충전기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잠깐 테스트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EV가 not connected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코드를 꽂게 되면 이 장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전기에 지금 꽂혔다고. 보시면 네, 나오네요. 예, 충전기가 지금 연결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저희가 실험실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충전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충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네네네. 누적된 이제 충전 시간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 그 네, 빨간 불이 들어오네요. 예, 네.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충전 스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일반 충전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충전기에서 이제 전원을 끄고 켜고 그러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중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은 바깥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버전이 AC 충전기밖에는 이렇게 모양이 안 돼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DC 충전기도 개발 중에 있거든요. 400kW 이상급 지금 이제 아주 그 고용량 차량들 뭐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아이오닉이나 아이오닉 5. 예 네. 아니면 EV6나 아, 네. 뭐 이런 차들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정용에서의 제품을 네. 사서 집에서 이제 전원 코드를 꼽아가지고 그냥 바로 예, 이렇게 예. 사용할 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인 네.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하고 조금 뭔가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혹시? 예, 지금 현재 지금 여기는 AC 충전기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만 네. 이제 DC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2G라고 그래가지고 네, V2G. 예,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차량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이제 외부로 그 이제 전력망으로 보내거나 아, 네. 하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우리 아이오닉 5나 이런 데 지금 나와 있는 V2L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전기기를 꽂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 수준인데. 예, 근데 이제 V2G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의 손해 전력망이라든지 아하. 그러니까 뭐 분전함이나 이런 데로 아. 바로 이제 전기를 갖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예. 궁금한 게 네네. 지금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차에서 차로는 안 되는 거네요. 차에서 차로는 또 다른 기술로 지금 아, 해놓은 다른 게 기술로? 있죠. 그런데 이제 아. 그거는 V2L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러면 걸로 이제 알고 전압이 낮은 전압이 주로 이제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고전압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주는 측하고 받는 측이 항상 네. 그렇게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따로 있는 거겠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건물로 주는 거는 뭐 네. V2B 뭐 아니면 V2H, 네, 뭐 네, H는 이제 홈이 되는 네, 거고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 안에서 뭐 기술적인 공통 부분은 있겠으나 이제 그 아무래도 요구하는 양이라든지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고 V2G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갖다 이제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한전적으로 바로 주지 않습니까? 되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가능해야지 진정한 V2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스커비는 이게 이제 내년도나 이제 출시를 해서 뭐 시판이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까요? 네, 상당히 클 걸로 지금 예견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각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출시에 대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충전기 개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충족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걸 때 공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차 한 대당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는 1.8 수준 네네. 뭐 선진국들이 그 정도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0.89 뭐 이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야 될 충전기 개수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자동차들이 전부 다 이제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 용량이 이제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AC 충전기는 사실은 가정용이라고 보셔야죠. 가정용이나 비상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얘들은 이제 출력이 보통 6kW 그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아이오닉 5 같은 거 일반 스탠다드 버전을 갖다 이제 충전을 하려면 한 10시간 이상 이제 물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거보다 빨리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DC 충전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급한 경우하고 집에서 이제 밤에 자면서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또 이 기술에서부터 또 모든 게 또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 이제 DC로 다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예, 상황이겠네요. DC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용량이 또 이제 굉장히 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 차가 만충했을 때 얼마를 간다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차를 탈 때도 뭐 매번 이렇게 탱크를 갖다 다 채우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평균 이제 보통 이제 전비라고 표현하는데 연비라는 말 네, 대신에 네. 이제 1kW당 5km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kW 정도 충전을 하면 한 50km 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가고 또 필요한 대로 또 한 10분 정도 충전하고. 지금 현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가 만들어 놓은 이제 충전 센터에서는 10분에 뭐 100km를 간다. 네,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만 충전해서 또 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패턴으로 소비자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약간 좀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인스코비의 주매출 프리텔레콤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스코비 100% 자회사 프리텔레콤입니다. 여러분 그 MVNO라고 하면은 또 모르실까요? 이런 것도 아실 건데 알뜰폰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통신사 요금보다 훨씬 좀 싼 요금인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주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뭔지 다이어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 매출로 지금 회사 자체가 굉장히 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가셔가지고 우리 김도영 전무님이랑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같이 가시죠.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영 전무님이신데, 자 프리텔레콤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MVNO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이제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프리텔레콤이 지금 업계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MVNO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가계통신비인화 정책의 주요 일환으로 MNO 3사, SK텔레콤, KT, 그다음에 LGU 플러스로부터 망을 도매로 판매를 해서 그 망을 판매한 망을 도매로 구입해서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하는 회사들을 알뜰폰, 속칭 알뜰폰 회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MVNO라고 하고요. 그 판매되어 있는 통신 요금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MVNO 사업자들의 주요 매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스코비 및 프리텔레콤이 같이 영위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은 국내 최초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3사의 망을 모두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업자였습니다. 최초로 서비스를 했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사업자들도 있지만 매출 또한 더 지속 성장을 해서 작년 매출이 498억을 달성했고요. 예, 올해 매출은 55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면서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우리 그 그룹의 매출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에서 주 매출인데 사실 이게 MVNO 알뜰폰 사업군 중에서 좀 순위가 좀 궁금하긴 해요.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알뜰폰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생소한 서비스였는데 네. 지금은 국민 10명 중에 1명 저 통신 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 10명 중에 1명이 쓸 만큼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프리티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알뜰폰이 시장에서는 대형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1위고 대형 사업자들을 포함하더라도 5위권 이내에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중소사업자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이 일반 뭐 3사 통신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싼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는 30-40%가 기본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는 그 통신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점점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금 MNO 3사가 판매하고 있는 요금제보다 절반 이하의 요금으로도
한 달 요금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전화기만 쓰신다. 사실 뭐 대형 통신사들이 주는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알뜰폰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맞나요, 좀? 예, 그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 처음에 이제 알뜰폰 서비스가 최초의 서비스가 됐을 때만 해도 그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는 네.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5G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MNO가 높은 요금제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그 5G 요금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 수준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 좀 환멸을 느낀 좀 실망한 그런 젊은 층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작업자라고 통용되는 공기계를 구입해서 알뜰폰 그 유심을 구매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통신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그 폭이 사용자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이 통신 품질 차이는 있는가요? 혹시?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통신 서비스의 망에서 네. MVNO 사업자와 MNO 사업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 서비스의 차이가 생긴다는 인식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게 차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작년보다 10% 정도 성장. 네. 내년도 한 그 정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게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네.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맞아요. 지금 최초에 가입했던 1년 정도의 약정을 가진 사용자들이 네. 약정이 종료될 시기가 이제 네, 곧 네. 다가오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예, 그 가입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네, 좀 더 네. 요금이 싼 5G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심만 바꿔 끼워서 맞네요. MVNO 가입자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요인들이 물려서 내년 이후에는 좀 더 큰 성장폭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님 말씀처럼 이 알뜰폰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인스컵이 주 매출로서 좀 이게 인스컵이라는 회사가 무조건 바이오만 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주 매출로서 회사의 한 획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커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그런 좀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확대 포인트도 기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만큼 자세하게 기업 방문을 해본 전문가가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 네,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나 혹시 다다음 주에 혹시 제가 또 된다면 또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한 5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인스코비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차트 열어보시자면 2018년도 초의 차트 흐름이고요. 지금은 차트 흐름이에요. 월봉입니다.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했었던 FDA 3상에 대한 펀딩 이슈 자체 상반기 안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부터 이미. 그 포인트 맞아 떨어진다면 또다시 주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흐름을 이어갈 거고 그리고 그간 오늘 보여드렸던 유통사업부뿐만이 아니라 프리테lecom 전반 회사 전체가 매출이 다 이렇게 깡충깡충 뛰고 있습니다. 여기 놔둬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괜히 이제 셀트리 윤이 아니었고 이번에 윤스콥이라는 별명을 얻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해서 시가나 조정 나온다면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제가 무조건 잡아달라 그래서 2,000원을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손절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잡아두는 건데 의미상의 손절가로 뭐 2,000원이긴 한데 의미는 없습니다. 잡아둘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